그 소등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 끄는 거 잘합니다. 옛날에 등화관제 훈련을 해버릇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관광지 해수욕장에서 우리 오늘 밤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불 끄겠다 이런 행사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전등에 이렇게 갓 씌우기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이 공해보다도 빛이 밝아서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등에 갓을 씌우게 되면 길은 더 밝아지고 하늘은 별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 캠페인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영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제일 큰 보현산 천문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별의 수도다. 정치적인 수도는 서울이지만 별은 우리가 수도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영천시 시민들이 우리 보현산 천문대를 굉장히 긍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우주시대에 어울리는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분들께서는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별에 대한 관심을 이끈다거나 그걸 보급하기 위해선 보급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문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제라든지 그런 학과의 대중성의 문제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문학과의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재 천문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7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 지구과학 전공과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은 어떤 나라고 수요와 공급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학과나 화학과만큼 수요와 공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소한 국립대 정도는 꼭 천문학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봐서는 좀 미달인 것 같고요. 아직 수준이.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천문학이 좀 인식이 좋아져서 우리 천문연구원도 더 커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분의 중에는 꼭 공부를 한 사람이 갈 직장이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천문학은 뭐 진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어떤 우주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아마 적어도 박사급이 서너 명이 아마 자문해야 될 거예요. 직접 고용돼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뭔가 자유로운 이합 집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천문학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현대 천문학계 모습이라고 오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죽어라고 지금 25m 망원경 만들지만 제가 그걸 관측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천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25m 망원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당시 소년 잡지에서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 교수 현정준 선생님 이름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번역하신 은퇴하신 제 스승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대학교 1학년, 전 지방에서 대전에서 컸으니까 서울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교양 지구과학을 듣는데 그분이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저는 저분이 내가 그렇게 12년 동안 이름을 들은 현정준 교수님이구나. 제일 앞에 앉아서 그분 얼굴만 쳐다보고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활달해서 좋긴 좋은데 애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저씨가 박석재 박사님이에요? 아저씨가 블랙홀 잘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알지. 참 글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 기는 죽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저는 아이들한테는 블랙홀 강연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도 그 학교에서 꼭 블랙홀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한 녀석이 박사님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참 답변하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이 걔를 딱 때리면서 그레이홀 자식아 그레이홀. 저놈들 봐라.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답변이 좀 딴 데 갔습니다만,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박사님 우주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나 어른이 물어보나 항상 똑같은 태도로 대답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항상 한쪽으로 아까 제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아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그런 속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 그 말은 천문학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도 건방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무겁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우주에서 제가 뭘 알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단순한 겸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뉴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얼마나 당신 기분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바닷가에서 예쁜 조약돌을 찾아내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그런 얘기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천문회의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세계 속의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EBS CEO 특강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해주신 박석주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현대천문학이 밝힌 우주에 대해서 거의 안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비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늘을 숭앙하고 천벌을 두려워하는 하늘의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 책을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혹시 시청하면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미진함을 느끼신 시청자께서는 이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